오늘 이 시간은 그 1학기 학생부의 세특과 교내활동 어떻게 그 학생부에 기재되어야 할지 요리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물론 학생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육부에서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이 나타나게끔 기재를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공통적인 수업적인 내용이나 뭐 진로활동, 자율활동에서 했던 공통적인 내용들을 적지 말고 그 활동 속에서 학생의 개별적인 역할은 뭐였고 개별적인 노력한 과정은 무엇인지를 나타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교에서 이제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부를 기재하는 건 학년 말에 기재를 하겠지만 1학기 과목이 끝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선생님들이 일부 받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했던 활동들은 뭐였고 학생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했는지를 갖다 적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의 어떤 세특 문구나 이런 활동 내용을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수업 중에서 뭐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갖다 적어내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갖다 받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적어내요. 일반적으로 적어내면 선생님들은 그걸 보고 수업 내용과 연결해서 일반적으로 적어줄 수밖에 없죠. 그럼 세특이나 어떤 교내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학들은 뭐라고 하죠? 대학들은 이걸 갖다 왜 하게 되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노력을 했고, 이걸 통해서 학업적 역량을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요번에 이제 안내서를 갖다 보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처 장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진로 선택 과목, 전문교과와 같은 심화 과목이지만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제 세분력 특기사항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서 어떤 학업적인 역량을 보였는지를 갖다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부에 대한 이런 대학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의 자료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대학 PT에 나와 있던 우수 사례, 그리고 저희가 지도했던 우수 사례 순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학생부를 정리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오늘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설명의 PT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 뭐죠? 자, 서울대학교 PT 내용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의 평가에 신뢰와 무게를 갖는데, 여기서도 이제 교육과 똑같이 서울대학교도 뭐라고 했죠? 학생의 개별적 성장에 대한 개별평가 기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류평가 시 작성자의 능력에 따라 학생부 평가가 달라지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사실 이제 어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때 서울대학교 입학처 장관들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학생부는 여러 선생님이 관여하는 것이다. 한두 선생님이 안 좋게 써줬다고 영향을 끼칠 리 없고, 학생이 학교 생활에 집중하였다면 서류가 안 좋을 수 없다. 또한 한 학기 한두 과목 망쳤다고 학종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감안한다라는 거죠. 한두 과목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근데 이 아이가 노력을 했다면 다른 과목이나 다른 내용에서는 충분히 학업적 역량이 나타나는 학생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목에서 안 좋거나 그 다음에 독서도 안 돼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노력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에 대한 부분은 있는 그대로를 보겠다라는 게 이제 서울대학교 입장인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한 학기 성적 포기하면 나 정시로 갈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 뭐라고 하죠? 한 학기 한두 과목 포기했다고 학종 포기하지 말고 다시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 되니까 충분히 학종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제 서울대학교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하면서 그때 서울대 입사관이 설명회 때 얘기했던 내용이 Y였습니다. 학생부에서 중요한 건 왜라는 질문이다. 이 독서를 왜 읽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왜 하고 보고서를 왜 썼는지, 왜라는 질문이 학생부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서울대학교의 PT죠. 서울대학교 PT에 이제 이런 예시 사례를 갖다 서울대학교가 이제 설명했던 사례입니다. 한번 보세요. 세포의 삼투압, 팽압, 흡수력의 관계를 배우면서 왜 세포를 고장학에서 저장액으로 옮기는 상황만을 다루는지 의문을 가짐. 그죠? 이걸 갖다 왜 했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를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만약 세포를 저장액에서 고장액으로 옮긴다면 세포의 삼투압, 팽압, 흡수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세우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DNA 복제에 대해 배우면서 DNA 말단 부분도 온전히 복제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이런 표현이 있죠. 관련된 000 등의 책을 찾아보고 의문을 해결함. 그래서 의문을 가져서 이 아이의 도서를 읽는다든지 이러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과정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갖다 왜 읽게 되었는지, 이 주제 발표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동아리 활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갖다 반드시 학생부에 나타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저희가 이제 합격한 지도한 사례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작용, 반작용 법칙 이외에 다른 물리학 법칙을 찾아보던 중 치올콥스키의 로켓 방정식을 운동량 보존 법칙을 변형하여 유도함. 외부 힘을 받지 않은 로켓의 속도 변화가 패러데이 법칙과 암페어 법칙 사이의 비대칭성에 의문을 가져. 맥스웰 방정식 완벽 해부를 읽고 맥스웰이 변이 전류로 문제를 해결한 사실과 진공에서의 맥스웰 방정식에서 전자기파가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을 얻는 과정, 그리고 패러데이, 암페어, 맥스웰 법칙에 따르는 전자기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어요? 의문을 가져서 책을 읽고 노력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또 문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서울대 영어교육과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수업 시간에 언어학 관련 지문을 학습한 후 인지언어학과 촘스키의 생성주의 언어학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가져. 그래서 여기도 뭐죠? 인지언어학과 촘스키의 생성주의 언어학 관계에 대한 의문을 가져서 뭘 했죠? 코스웨어의 강의 언어와 인지 자료를 찾아 심화학습한 후 인지언어학은 촘스키의 생성주의 접근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임을 파악함. 인지언어학에서 언어는 인간과 세계의 상호작용이며 언어 습득은 지성의 학습 결과이고 생성주의 언어학에서는 언어와 지능은 독립적이며 언어 연구는 인간의 무의식적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라는 두 이론의 차이점을 찾아 탐구보고서를 작성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합격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시간에 의문을 가져 교과 수업 내용과 관련돼서 어떤 호기심이 생겨 내가 스스로 찾아 학습한 심화학습 과정의 학습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우선 첫 번째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분력 특기사항에서 뭐냐면 그러면서 첫 번째가 이제 학업 역량이었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교과 수업 내용에서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분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이 이수한 교과의 수업에서 이루어진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이 습득한 실질적인 학업 역량 등을 종합한다. 여기서 이제 수업에서 학생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학생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이것을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아까 소개드렸던 게 그 학업적 역량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시를 보면 음식을 제재로 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과 문학작품 감상 등의 활동에 참여함. 발표 활동에서 사회 속의 음식,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주제로 자료를 조사하고 음식이라는 주제를 사회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자본 분배의 문제점을 분석해내었으며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함.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주제로 한 학생 중심 수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 모듬장이 되어 모듬원들과 협의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자료의 조사와 분석을 담당하였고 발표 시에는 질의응답을 주도적으로 담당함. 그래서 수업에서 학생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 다음에 학생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 서울대학교의 설명회 PT 자료죠. 또 이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들어갔던 이제 진로활동에서 이 학생이 역할을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도 진로에 대한 심화학습을 위해 K무크 동아리를 직접 조직하여 공학계열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틈틈이 강의를 수강하고 내용과 감상을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이끄는 특별함을 보임. 알기 쉬운 블록체인 강의 정리 및 발제를 맡아 기존의 중앙집중식 데이터 저장 방식과의 차별점, 적용 분야의 한계점 및 보안 문제 등에 대하여 깊이 학습하였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함. 여기서 이 학생의 역할이 나오죠. 또 하나 이제 문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학생 토론 활동, 이제 연세대 영어 영문과 합격한 학생인데요. 학생 토론 활동 포스베이트의 사무국 부원으로 활동하며 활동의 기획과 주제 선정 등에 참여함. 학생 중심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지원서에 대한 사전 심사와 활동의 토너먼트 구성 등에 참여하였으며 토론 주제 선정 과정에서의 모의 토론과 사전 조사 등을 위해 노력함. 특히 디즈니피케이션과 관련하여 사회 교과 수업 시간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 관련 요소에 대한 분석, 프랑스와 영국 등의 사례 분석 등을 제시하여 사회문화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음.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특정 의견에 대한 쟁점과 논쟁의 과열 등의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학생으로 평가할 수 있음. 국제문제해결 모의위원 활동 포스MUN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스페인 대사를 맡아 의제 전후 식민지 처리 및 세계질서 재편에 관한 입장 표기 문서를 작성해 기조연설을 함.
나치 정권의 만행을 묵인한 점과 자국 내 비인권적 행위 등을 사과하고 당시 프랑스 정부에 대한 민주적 개혁을 실시할 때 유엔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통해 해당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론을 발표한 이제 이런 학생들을 보면은 뭐가 있죠? 학생이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그다음 동아리 장을 했다고 해서 리더십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활동 과정에서의 어떤 리더십들을 충분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는 어떤 학생들의 역할과 리더십과 이런 적극적인 어떤 활동 내용이 나타나 있는 역할이 나타나는 학생부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은 전공 적합성을 적어내라고 전공 적합성에 대한 개념을 갖다 이렇게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활동이 많으면 내가 전공 적합성의 활동을 했겠지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의 개념은 활동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책자가 뭐냐면 연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등 그 6개 대학이 공동으로 발간한 학생부 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겁니다.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고교 교육 과정의 지원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의 수준. 두 번째,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을 충족해 노력한 과정과 배움. 노력한 과정에 대한 부분이 활동이라고 하니까 아, 내가 관심을 가졌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심이라는 게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 행정학과에 지원한 2명의 학생 중 A 학생은 행정학 동아리 활동을 하고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관련 경험이 많고 B 학생은 동아리 활동 등은 없지만 문학 시간에 국가에 관련한 독서를 하고 이를 통해 행정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어 이를 사회문화 시간에 연기하여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입학사정관은 반드시 A 학생이 B 학생보다 전공과 관련한 활동이 많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뭐죠? 활동이 많다고 우수하다고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라는 책을 읽고 도서를 읽고 그 지원 전공과 관련된 학습을 한 아이가 더 우수하다고 이렇게 이런 뉘앙스를 갖다 풍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의 개념을 갖다 활동이라 보지 마시고 전공을 갖다 내가 이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학습이 바로 전공 적합성이라고 보시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적분투. 자, 이제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들어간 학생이죠. 사회자연 현상을 분석하는 측면에서의 수학에 흥미를 느껴 미적분의 원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탐구하던 중 생명과학 원 교과를 통해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야 로지스틱 모델을 알게 되어 영상 더 로지스틱 이퀘이션을 통해 미적분을 활용한 로지스틱 모델에 대해 학습함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평소 전염병에 대해 관심이 많아 에피데믹스, 에디엑스의 강의를 갖다 수강하던 중 이 모델을 응용한 그 에피데믹 모델을 알게 되어 같은 매스메티컬 모델링 오브 그 인펙셔스 디지즈라는 그 위키피디아 내용 갖다 학습함. 이래서 이제 등의 심화 지식을 갖다 습득하여 지적 깊이를 확장하고 이를 종합하여 로지스틱 이퀘이션을 활용한 전염병 전파 추이라는 개인 연구를 진행함. 이를 통해 본인의 진로와 엮어 세상을 수학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함양함.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나타난 내용들이 바로 뭐죠?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의 생명과학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수학과 연관해서 생명과학 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내가 에드엑스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학습을 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내용들의 탐구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전공 적합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에 대한 개념은 활동이 아니라 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1학기 학생부의 세특과 활동 내용을 적어야 할지 그 대학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제일 중요한 건 학습입니다. 얼마나 이 교과 수업이나 교내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갖다 내가 학습적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학업 역량을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 학생의 적극적인 태도, 자기들의 학습적인 태도나 적극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전공적 합성에 대한 어떤 개념은 학생들이 활동 위주로 하지 말고 학습 위주로 한 내용을 학생부에 나타낸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지 않는 길이라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마다 이게 제출하는 양식이 다 다르죠.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교육부에서는 뭐냐면 학생부에 개별적인 특성이 나타나게끔 적어주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 학생의 개별적인 모습을 갖다 학교 선생님들이 과목생에 담아낼 겁니다. 이럴 때 반드시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적지 말고 이걸 왜 하게 되었고 하게 되면서 내가 노력한 과정은 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학업적 역량을 갖다 갖추기 노력했는지를 나타내신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